구독, 좋아요. 이제 주식시장에 맞닿아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가 일단 상반기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올해 2025년 코스피의 상승률이 28%에 육박을 하면서 2000년대 들어서 가장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5주 연속 상승 마감한 후에 이제 관세 변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 만료 시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앞으로 다가왔고요. 정부의 최종 결단이 없다면 유예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증시 영향 어떨까요? 네, 일단은 지난 4월에 충격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은 약간 협상용 카드다라는 느낌이 많았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느낌을 많이 보여줬고요. 근데 이번에는 협상이 아니라 진짜 이제 시행하겠다라는 저는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뉴스에 보면은 뭐 서한을 다 보낼 거다, 협상은 없다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않을 경우에는 협상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협상 없이 시행으로 네, 갈 그냥 가능성이 바로 시행할 높다는 가능성이 거군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예. 트럼프는 원래부터 기업가 출신이고요. 약간 이 돈 계산에 굉장히 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뼛속부터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다르잖아요. 다른 미국 대통령들과 행보가 다릅니다. 애초부터 정치인이 아니었고 기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이 셈법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하고 협상에 대해서도 굉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렇게 서한을 보낸다라고 엄포를 놨잖아요. 네. 근데 각 국가에서 어떤 협상에 대한 뭔가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이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 유예 연장을 기대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네. 이 부분은 좀 힘들고 통보식일 가능성이 높고 네, 예. 만약에 유예가 아니라 네. 부과를 하겠다라고 가면은 오히려 이제 충격을 좀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자동차 쪽은 관세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네. 지금 자동차 수출 지표가 굉장히 좀 안 좋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시행될 관세 지금 다시 아까 그 헤드라인 다시 볼까요? 네. 서한을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통보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25에서 50% 또는 10% 부과거든요. 네. 그 우리나라는 어느 쪽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세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정의선 회장이 가서 투자하겠다도 해도 불구하고 지금 저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의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들 위주로 저렇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트럼프의 의지입니다. 그러면 25에서 50%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나라가 네, 예. 10%는 뭐 사실 뭐 나라별로 다를지 아니면은 저는 품목별로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에 동일하게 25% 50% 하기보다도 좀 산업별로 어떤 수출액을 따라서 미국에서 만약에 우리나라 제품의 어떤 수출을 많이 받고 수입을 많이 하는 그런 제품들 한해서 뭐 10%냐 25%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5% 선에서 좀 그치지 않을까. 만약에 좀 중국과 좀 친한 국가들은 50%까지도 한번 뭐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럼 우리 후자인데요. 네,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좀 우리나라와의 어떤 관계성을 생각해 보면 네. 25% 정도를 할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거는 방위비라던가 이런 쪽으로 추가적으로 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뭐 아까도 비슷한 뉴스인데요. 지금 한국차 낮은 관세 받을 일 없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현지 시간 7월 8일 네.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보면요. 예. 마지막에 협상이 안 되면은 저렇게 하겠다라는 거라서 사실 좀 어느 정도 미리 엄포를 한 거고 그다음 이번 주에 미국 증시가 독립기념일로 휴장입니다. 7월 4일 날 아마 네. 휴장일 거고 그래서 3일 날 조기 마감일 거고 이런 식일 거예요. 그래서 미국 증시도 이번 주는 쉬는 날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빨리 이거를 뭔가 해주지 않으면은 결국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겠다 이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착잡한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은 저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지금
3,300, 4,000 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 관세 유예가 안 되고 부과가 되면은 충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 점은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호 관세 유예되지 않고 통보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고요. 25%가 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네요. 지금 시장은 이런 관세 인상의 가능성을 반영하지 않고 3,100선의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동산 얘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KM님께서 중국에는 4050 세대가 급작스럽게 부자가 된 사람이 많다. 그들은 한국을 원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죠. 모든 시초는 제주도에서 시작입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네요. 그런가요? 4050 중국에서 부자입니까? 네, 의견 또 주시고요. 앞서서 국방비 인상을 거부한 스페인 같은 경우에 미국 쪽에서 관세를 2배로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GDP의 5% 국방비 목표를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해라라고 한 걸 대부분은 받아들였지만 스페인이 이를 거부를 했는데 왜 거부를 한 건지 궁금하고요. 또 스페인이 관세를 2배 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 타격일까요? 일단은 스페인이 저렇게 엄포를 놓은 거는요. 아무래도 그거 같습니다. 그 나라에서 약간 5%에 대한 목표가 과도하다라고 생각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자기네 나라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국방비를 그렇게 지출하기 부담스럽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실현 어렵다라고 답변했던 것 같고 사실 네. 저 스페인 쪽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우방국으로 둘러싸여 있나요? 네, 거기에 이제 뭐 포르투갈이랑 친하잖아요, 스페인이랑. 그리고 스페인 그 약간 같은 나라처럼 약간 포르투갈 스페인은 네, 거기 비슷하잖아요. 유럽 굉장히. 뭐 문화도 비슷하고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미 철도가 그 경계 없이 다 뚫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연합에 속해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다소 자유롭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스페인 입장에서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라, 자기네 나라의 어떤 개발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국방비까지 이렇게 하기엔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만약에 지금 2배 관세를 받았을 때 이제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GDP 대비해서 0.5%의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가장 큰 거는 이제 농산물, 그 다음에 기계 장비 이런 네. 쪽으로 좀 타격이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스페인이라던가 포르투갈이라던가 그쪽 유럽 국가들도 지금 인프라 이런 쪽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AI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그쪽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기계 장비 왜냐면 보통 기계 장비는 미국 거를 많이 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하는 게 큰데 이게 관세에 대한 부분 얘기가 나오면은 이거에 대해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특히나 농식품 같은 경우도 관세를 그러니까 수출을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압박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영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스페인 입장에서는 관세 2배를 받으면 굉장히 커요. 농산물 쪽으로도 수출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요일님께서 스페인은 EU 소속이라 관세 부과가 힘들지 않나요? 이런 글도 있어요. 그거는 뭐 사실 트럼프가 그거를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라. 네. 그러니까 EU에서 스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트럼프에 반대를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나살기 바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 나라 이득을 네. 챙겨야 되는데 이게 스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네. 네. 그래서 그 관세 부과 2배 이렇게 경고한 대로 시행을 하게 된다면 스페인의 GDP에는 0.5% 정도의 타격을 예상해 주셨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발 관세 인상을 막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관세 유예 만료 시한이 현지 시간 8일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결국에 한 뭐 9일 정도, 다음 주 수요일 정도 우리 장에 반영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될 걸로 예상을 하실까요? 지금 뭐 네. 채팅창에도 8일 이후, 7월 8일 이후에 코스피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주식시장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 말씀해 주시고 관심 업종 있으시다면 또 네. 꼽아주시죠. 일단 지금 현 정부는 이 관세 인상을 막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협상 자체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관세 피해를 가장 안 받을 만한 섹터 이쪽을 보셔야 되겠죠. 지금 이미 시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관세 피해 없을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지주사죠. 네. 지주사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상법 개정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지주사 같은 경우는 물론 계열사들에 대한 부분이 영향을 주지만 사실 지주사는 계열사를 여러 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더 크다라는 점 때문에 지금 지주사 쪽에 수급이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HD현대 일렉트릭이랑 효성중공업이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고 인프라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미국에서 만든 걸로 현지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세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전력기기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라면, 삼양식품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화장품이라던가 라면처럼 이런 저가 상품들은요, 관세를 부과받는다고 해도 타격이 그렇게 크지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이런 음식료라던가 화장품 쪽이 이미 지금 지난주부터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네. 계속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이어질 것 같고, 만약에 관세가 부과가 된다 한다면 역시나 지금 관세 회피초로 보여졌던 쪽으로 강한 움직임이 들어올 것 같고요. 특히나 엔터 이런 쪽도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관세가 부과되면은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을 게 반도체, 자동차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두 개 산업군들은 쉽지 네. 않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관세에서 좀 자유로운 섹터들 이런 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은 어떤가요? 네, 조선도 대표적으로 관세에서 피해갈 수 있고, 피해갈 수 있나요? 네, 근데 지금 현대미포가 외교 문제 때문에 그건 있어요. 외교 문제는 있는데 그럼에도 네. 우리나라 조선 기술 자체가 워낙 뛰어나니까 현대미포 조선이 그래서 신고가 갔거든요. 어제. 아, 네. 아, 지금 조선이 반등 나오는 게 네. 관세 리스크 회피 가능성입니다. 아, 그리고 예.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우리나라에 먼저 이렇게 의향을 이렇게 쓱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지금 조선은 또다시 관세 회피의 가능성 네. 이런 것들이 부각받으면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미국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산업 같은 경우는 피해에 대한 우려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대표적으로 꼽아주셨는데,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관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전력기기도 미국 수출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관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미국에 수출 많이 하는 기업 두 곳이 효성중공업하고 HD현대 일렉트릭입니다. 그 두 기업 때문에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그 밑단에 있는 LS 일렉트릭이라던가 일진전기라던가 뭐 산일전기 이런 기업들은 낙수 효과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물론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있지만 그걸 보다도 지금 HD 현대 일렉트릭이랑 효성중공업의 그런 수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크고, 거기는 그러니까 트럼프의 조건은 미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장을 잇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 두 기업이 우리나라의 탑 기업이고 변압기에서 세계 탑 10에 들어가는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들만으로도 좀 어느 정도 관세 리스크는 좀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 전력기기가 올라갈 때 그 미국 쪽에 노후화된 전력기기의 교체 수요 이런 것들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인프라 모멘텀, 투자 모멘텀, 여기에 AI 투자 모멘텀으로 미국 쪽에 수출이 많이 됐었던 전력기기는 대표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이 있다는 점에서 관세를 피해갈 수 있다는 부분, 시장에서 각광을 이미 받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주사, 전력기기, 화장품, 음식료가 관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섹터고요. 미국이 관세를 7월 9일에 우리나라 쪽으로 시행을 하게 됐을 때 반도체, 자동차는 그 피해를 받는 섹터로서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점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